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2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공수영입니다. 구박. 오늘은 지난 월요일이죠. 임동준 활동가하고 방송을 하면서 MBN이 출생부터 불법인 이유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소유지분 제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번에 MBN이 중대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알려졌음에도 방통위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6개월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민분들이 MBN의 문제 행위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핵심 위법 사항 중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보도도 찾아보기 힘든 위반 사항이 하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통위 전체회의를 들어갔다 왔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공시영 활동가가 들어가서 직접 방청을 하고 나왔죠. 네, 그때 그 방통위 전체회의 들어가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긴 한데 그동안 네. 이제 저희도 보면서 MBN의 그 핵심 범죄의 사실이 워낙 큰 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600억대 회계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간과한 점이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지분율 소유 제한 규정 위반입니다. 지분? 그 방송사 지분율 소유 제한 규정 위반인데 네네. 방송법 제8조 2항에 따르면은 네. 방송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네.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비율에 제한이 있거든요. 주식을 네. 발행할 때 소유할 수 있는 지분 제한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신문사랑 대기업의 경우는 30%인데 네. 이게 대기업 자본이 방송사를 막 그 지분을 다 먹고 방송사를 조종하거나 아니면은 신문사가 방송사랑 이제 원래 겸용이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명박 때 이제 폐지가 되면서 종편이 탄생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폐지하면서 그래도 제한은 둬야겠다 이러면서 그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지 못하게 지금 규제가 돼 있어요. 네네. 네,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 어길 경우에 영업정지 6개월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소유 지분이 3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어떤 방송의 공적 역할 뭐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을 그 이상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30% 이상을 갖게 된다면 법적 처분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 네,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6개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MBN이 영업정지 6개월 받았잖아요. 네네. 그거랑 같은 정도의 위반 사항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공시영 활동가가 방통위 그 전체 회의했던 거 MBN에 대한 행정처분 내리는 거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데 방통위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나요? 방통위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네. 방통위 전체회의 들어갈 때 사무처가 먼저 경과 보고를 했거든요. MBN 거기에서 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나왔는데 MBN이 소유 제한 규정을 MBN이 저지른 범죄가 차명 주식을 이용해서 허수인 주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없애고 지분율을 다시 계산하면은 30%가 매일 경제에 MBN 주식 소유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심지어 그 지난번에 MBN 그 영업정지 내리기 전에 네네. 회장 불러가지고 의견 청취했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었다. 방통위원들이 해당 문제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과대한 뭐랄까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충분히. 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사무처 보고를 할 때 네.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전체회의에서 그 얘기는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민원련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쭉 내내 그렇게 MBN에서 어떤 문제를 저질러 왔었는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분식회계 하고 뭐 차명 투자하고 이랬던 문제에 대해서 짚었는데 방통위에서도 좀 그게 좀 사안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만 집중을 했지 또 다른 범죄 행위인 소유 지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뭐 다른 언론사나 저희들도 이제 신경을 못 쓴 거죠.
그쵸. 뭐 그게 몰랐던 건 저 이거 옛날에 또 방송 아마 공시영 활동가랑 했을걸요? 이거 전에도 옛날에 MBC 스트레이트 이런 데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요? 그거는 SBS 아니었을까요? 그런가요? SBS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SBS도 곧 태영건설? 네. 거기서 지분율 30%를 넘길 걸로 이제 예상이 돼가지고. 거기도 말이 문제가. 많습니다. 또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음번 소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걸 들어보면은 다 방통위원들이 해당 문제를 알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 이건가요?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방송법에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걸 시정명령을 한번 하고 네. 안 지키면은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정명령이라 하면 근데 그러면은 너네 주식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니 그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6개월 영업정지를 바로 때리는 걸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팔아라 이렇게 네. 하고 그거를 뭐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 안에 팔지 않으면 그때 이제 6개월 영업정지를 들어간다. 네. 근데 MBN도 이 사실을 이제 증선위에서 고발 들어왔을 때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매일경제가 MBN 지분율을 갖고 있던 비율이 되게 아슬아슬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식 비율에 변동이 생기면은 또 이거 대주주 지분 비율 소유 변동은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안 살펴볼 수가 없었을 텐데 이게 고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방통위도 여기 대해서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전체회의 돼서야 이제 말하는 거죠. MBN도 손 놓고 있고 방통위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도 살짝 나왔던 거고 보고서를 지금 제가 보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장대환 매경그룹 미디어 회장이 우리가 그렇게 지분 소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 대목은 정확히는 네. 이제 처음에 최초 자본금 불법 조성할 때 네. 투자 약장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거였고 그 변명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뭐 이건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니까 네. 뭐 장대환이 할 말 중에 변명 아닌 거 없잖아요. 네. 뭐 다 변명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위헌 청취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려고 했으나 행정처분의 위험으로 이제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행정처분 때문에 대책 주주를 찾기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매일경제 측에서 MBN 자기가 갖고 있는 MBN 주식을 사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MBN이 지금 하락세잖아요. 그쵸. 이 주식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줄 사람들이 없다라고 약간 또 우는 소리를 했다, 뭐 이렇게 네, 그쵸. 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 방통위에서 행정처분 위험도 있고 하니까 주식 사줄 사람이 없다, 팔라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의견 청취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 MBN도 사실상 불법적으로 30%를 넘기지 말라는 방수법 조항 어긴 거고 이것도 다 인정을 한 건데. 방통위가 이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저희는 말이 안 된다. 행정처분 내린 거와 별개로 이것 또한 문제 제기를 방통위가 해야만 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재승인 조건에 반영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재승인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건데.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방송법령 방송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네네. 여기서 점수를 까가지고 그걸 이유로 재승인 거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반 사실을 반영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공시황 활동가가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제가 월요일에 임동준 활동가랑 방송을 했잖아요. 그날이 바로 이제 MBN에 관해서 3박 4일 동안 재승인 이제 평가를 내리고 그날 심사 결과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MBN이 과락을 받았어요. 네. 과락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재승인 취소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민원련은 네. 그런데 뭐 제가 임동준 활동가한테 너무 궁금해서 그때 물어봤죠. 이게 과락이 나오면 바로 땅땅땅 MBN 승인 취소해요라고 하나요? 물어보니까
지난 11월 9일 월요일 임동준 활동가와 방송 중 더 궁금해서 혹시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까봐 좀 덧붙이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거 지금 점수 과락했다가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MBN 뭐 그 경영진이라든지 뭐 고위직 간부를 불러다 놓고 니네 왜 이렇게 뭐 점수가 과락됐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해주거나 재승인 취소라거나 이 두 가지의 결정 방향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과락이 된 원인이나 혹은 과락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승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네네. 운영을 할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듣는 청문 절차가 있고요. 네. 그 청문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 점수와 네, 네. 그리고 청문 절차에서 나왔던 뭐 문제라든지 혹은 개선 방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통위원들이 또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승인 취소를 할 것인지 혹은 조건을 달아서 재승인을 해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입 아프게 많이 말해가지고 저희는 마땅하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지금 방통위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처분을 내려왔는데 제발 이번에만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잡으셔서 MBN의 재승인 취소라는 옳은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앞으로도 쭉 지켜볼 예정인데 뭐 이 과정도 좀 지난하게 좀 흘러야 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좀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공시영 활동가에게 좀 그날 방청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네. 그날의 방청에 대해서 좀 소감을 짧게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 뭐 어땠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조금 아주 한 줄 요약으로 듣기로는 너무 맹탕 같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듣다 보면은 그냥 다들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이크 그러니까- 없어요? 네? 거기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가 있는데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잘 안 들리고 기본적으로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미리 다 준비된 발언이겠죠. 네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구나, 의견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좀 이제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보면은, 또 이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저는 해당 그 자료 화면으로 김현 부위원장 발언 같은 거나 봤지,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봤을 때,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장면들, 서로 의견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저는 좀 국정감사 때처럼 고성도 오가고. 아,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걸 기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공시영 활동가는 저도 그렇고 약간 국정감사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분위기가 너무 차분했다. 그리고 와중에 오고 간 말은 굉장히 맹탕 같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또 기억에 남는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발언. 김창룡 의원이 마지막에 되게 화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분했지만 화난 것 같았어요. 네. 뭔가 저번에 방통위 회의록 재연한 거 나갔나요? 이번 주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곧 저희 활동가들이 방통위 회의록을 재연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건데 그 회의 마지막에 보면은 네. 김효재 의원이 이거 표결로 결정됐다, 나 싫다. 표결로 결정됐지만 내 의견이 이렇게 미뤄지지 않았으니 이 결정 아쉽다, 싫다. 네. 그래서 소수 의견을 막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김창룡 의원이 그렇게 치면은 내 승인 취소 의견도 소수 의견 아니냐, 네, 그쵸, 이렇게 그쵸. 따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약간 화를 큰 소리 지르고 싶은데 참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그랬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다. 아무래도 네. 또 우리 민원련은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더욱 공시영 활동가가 좀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공시영 활동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는 우리 민원련 활동가들이 다 내레이션을 해서 좀 음성 변조가 들어가겠지만 방통위원들이 당일 현장에서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함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거는 민원련 유튜브 계정으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올라가고 이제 계정도 함께 링크를 댓글로 써드릴 테니까 꼭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맛보기. MBN에 대한 건은 매일 방송에 대해 6개월간 방송을 정지한다. 처분 유예 기간을 6개월 부여한다. MBN 경영진은 형사 고발한다. 결국 표결이 됐고 이 숫자로 처분 수위가 결정됐네요. 이번 처분은 이 행정청이 범법행위에 대해 처분하면서 처분의 법익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처분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 판단까지는 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2, 3년이 더 걸릴 것이고요. 그때 만약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판단을 받으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체 정신을 살리고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없길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공유제위원회 신경은 이해합니다. 저도 좌절감을 똑같이 느낍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일환을 고집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승인 취소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합의제를 이야기해서 저도 포기한 겁니다. 합의 정신을 살리자는 내부의 공감대가 있어서 1안을 포기하고 2안으로 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오랜만에 댓글 읽어드리죠. 탈곡기 방송 이번 주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임동준 활동가하고 했던 방송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날은 MBN에서 그 방금 김효재 위원 이야기했잖아요. 그 김효재 위원 발언 중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 이 시청을 한 국민들이 피해자고 그 방송, 이상한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문제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정확히는 이제 피해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소송 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발언을 저희가 좀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봤거든요. 투어요 박미정님 댓글 읽어주실까요? 네, 박미정님. 오늘도 방송 잘 봤습니다. MBN 재승인 취소가 언론개혁의 시작인데 방송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동전활동가님은 노래를 좋아해서 각 에피소드별 양념을 잘 쳐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어 박미정님 항상 실시간 채팅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댓글도 남겨주고 실시간 채팅도 해주는 대표 두 분이 계시거든요. 투어 박미정님이랑 몰루나님이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시청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머진님이 MBN은 승인 취소가 안 된다는 확신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방송이 도대체 몇 개인지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 좀 방송 몇 개 하는지는 모르겠고 새로 뭐 시작한 방송들이 있나 보죠? 맨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잖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채용 공고 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채용 공고 낸 거 보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지금 방송이 영업 정지가 되고 하는데 또 노동자들을 뽑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처럼 안심하십시오 하는 거죠.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튼 저 아직 아랑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아랑을 탈퇴하지 않았는데 채용 공고에 이제 올라온 걸 보고 친구들이 또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이거 뭐야? 이렇게 와서 그러게 나도 모르겠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될 거라고 뭐 자신을 하시나 보죠. 또 이렇게 채용 공고를 올린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고 HJ 킴님 MBN 역시나 취소 안 당하는군요. 조건부 제재 승인할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언론사가 이제 분식회계를 하는 게 거의 100년 만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인데 아 그래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까보면 하고 있는 데는 간혹 있겠지만 이렇게 600억대로 사기치는 하는 곳은 정말 방송 역사상 그죠? 찾아보기 힘든 유례 없는 불법 행위인데 그럼에도 봐주면 그러니까 저는 큰 걱정이 그거죠. MBN을 이렇게 봐줘버리면 TV조선이랑 채널A랑 뭐 JTBC 이런 종편들 잘못했을 때 심지어 TV조선이나 채널A 지금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MBN의 승인 취소를 못하면은 다른 데는 이제 다른 데는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MBN 얘기를 좀 쭉 해보죠. 탈곡기 하이라이트로도 이제 올라갔는데 저희가 그 임동준 활동가랑 했던 거에 대한 하이라이트거든요. 이날 제일 저희가 문제로 짚었던 방송이 한 4-5개 정도 있었는데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으로 고 노회찬 의원의 타살설을 그대로 극우 단체들이 주장하는 타살설을 그대로 가져와서 방송을 했던 저녁 종합 뉴스로 방송을 했던 MBN 이야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댓글도 좀 읽어주실까요? 네.
거울왕비님, 왜 저런 인간들이 방통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국민에게 끼친 정신적 손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할 만큼 큰 거 아닌가? 라고 하셨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피해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홍규님, 그냥 해체하세요. 종편 허가 때나 백 쓰고 버린 조직, 권력자들 눈치나 보고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주고 있다. 직원들 인질 삼아 국민들 시청권 날마다 받는 국민들 정신적 스트레스의 피해는 당신들이 책임질 건가? 그리고 잘못된 여론에 의한 국가적 피해는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시민분들이 방통위에 대한 분노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너무 구구절절 공감되는 발언들을 많이 해주신다. 아, 네. 네. 저 어제 실시간 채팅에서 시민이라는 시청자분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과위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꼭 제목으로 한번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목요일은 하이라이트 방송으로, 금요일에도 이제 본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더 세게 쳐요. 아 근데 이게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안에 혹시 반팔이실까요? 네. 아 그거 어쩔 수 없지. 네. 반팔 아닌데. 아, 반팔 아니에요? 그럼 벗으시면 안 될까요? 왜요? 바스락거려서.